안녕하세요. 수달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2025학년도 서울지역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설명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의 속속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선발이 진행되는지, 올해 특별히 바뀌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일학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오늘 설명회의 진행 순서 될 건데, 이거 선발 과정 알아보기 대비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별로 제가 선발 방식과 대비 방법을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생각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달쌤 이상호라고 하는데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은, 예, 익숙한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는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뭐, 대체 있는 에듀포인트 학원에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결력 수학, 파이널 수학 50제,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결력 모의고사 이렇게 교재 있어요.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가 있는데, 그거 제가 만든 교재고요.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 이것도 뭐 초등, 중등 다 제가 썼어요. 소프트웨어 정보영재 모의고사 교재도 제가 만들어서 제가 직접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영재교육은 입시라든지 뭐 산출물,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하고 있고, 과학전람회 발명대회, 뭐 각종 과학대회들, 입시들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그런 네, 사람입니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응? 너가 뭔데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들을 제가 많이 출간을 했고요. 또 실제로 친구들과 많이 준비해서 매년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서울 지역의 영재교육원 지원 방향? 지원에 관해서 특별하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거에 대한 정보도 제가 좀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025학년도 서울 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주요 변화사항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새롭게 서울 지역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가천대 영재교육원이 이런 식으로 서울, 경기, 인천 학생들을 모두 다 모집했었거든요. 근데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경기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다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기존의 경기도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뭐 할 거 없이 다 매년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영재교육원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대학교 영재교육원 준비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좀 강점이 있을 거다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께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 사항을 보게 되면요.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의 초등 수학 정원이 확대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학 정원을 일부 나눠서 정보에다가 준 것처럼 수학 40명, 과학 60명, 정보 20명, 20명, 40명, 60명, 20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요거 수학 정원이 확대돼가지고 수학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60명, 60명 정원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60명 정원이라고 하면 보자, 얼마나, 뭐, 대여섯 명 정도는, 그죠?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 정원으로 뺀다고 치더라도, 일반 지원형 학생들이 한 50몇 명 정원으로, TO로 선발이 될 건데,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발하는 학생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도 어느 정도 늘 거다? 하지만 그래도 합격 확률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 그다음에 요거는 크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원래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선발했는데
서울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지역도 아니에요. 경기도 일부 지역, 뭐 고양, 광명, 부천, 안양 요 정도. 서울 그러니까 서울 서쪽 서쪽에 있는 몇 개의 경기도 지역 학생들도 추가로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 선발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니, 좋은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죠? 어, 나는 영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선발 시험으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목소리로 만들어 본다면 나는 열심히 선행 공부하고 공부 많이 많이 알고 있는 너희들을 뽑겠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경기 일부 지역 학생들을 같이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 차를 감안한다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해서 합격하는 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수학 정원 확대됐다. 요 가장 큰 거, 동국대 과학영재교육원 서울 지역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국대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정원 선발하는 모집 인원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울 지역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한양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작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보 쪽, 컴퓨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이 하나가 줄었어요. 한양대는 지금 선발하지 않는다.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그 다음에 서울교대 정보영재교육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 내용 살펴볼게요. 자, 서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 기관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자극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 답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서울 지역이에요. 서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입니다. 대학 부설. 그냥 뭐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아니에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서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인데, 어, 미달. 미달 때문에 추가 모집하는 영재교육원이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다, 없다. 상명대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상명대 영재교육원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요? 뭐, 있다면은 제가 정보력이 부족한 거고, 상명대 영재교육원은 아마 교육청에서 정식 인가받은 영재교육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덕성, 덕성여대 도봉영재교육원. 그죠? 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만 일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달라는 영재교육원이 있다? 없다. 이거 좀,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있다면? 서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인데 미달이 난대요. 추가 모집을 한답니다. 지원하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어머님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들도 있지만, 이 정보력의 차이 아닌가,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다들 알고 있는 영재교육원에 이제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친구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각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이수 이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친구야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을 꼭 만들어주고 싶어요. 응? 그래서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꼭 보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죠? 어떤 선택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론이죠. 이제 결론부터가 아니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 대학부설, 서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에서 예, 미달라는 곳 있습니다. 네. 미달라는 곳 있어요. 여기도 미달라고요. 여기도 가끔 미달날 때 있어요. 진짜입니다. 하하하.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꼭 영재교육원에 가야 된다? 여기도 한번 살펴볼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기관 알아보기라고 해놨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은 별도로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서울 지역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여기랑 가천대 과학영재교육원, 여기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이천 지역 학생들을 함께 선발하기 때문에 여기는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는 참 추천 전형이 있으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천대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너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제한사항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개의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대학교 노원영재교육원, 여기 영재교육원 이름에서 보면 벌써 알 수 있듯이 덕성여대 도봉영재교육원, 이화여대 서대문 영재교육원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여기는 노원구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도봉구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구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 영재교육기관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지원하는 친구들의 수가 적어서 경쟁률이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학년이 몇 학년이냐, 영재교육원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냐, 이걸 꼭 지금 반드시 꼭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전체를 어떤 경험으로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냐, 이런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원해야 되는, 지원할 수 있는 이 영재교육기관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영재교육원을 선택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택에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기관 이런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거시적이죠. 잘 안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친구가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학년별로, 기관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어제 제가 정리하다가, 이거 잘했는데? 좀 잘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정리 좀 잘 된 듯?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학생들의 학년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우리 각각 영재교육기관이 어떤 몇 학년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도 이렇게 딱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잘 정리했어요. 표 같지 않은데 아주 내용 전달이 잘 되는 그런 표가 됐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친구의 학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 이렇게 있죠. 우리 친구가 2학년이라고 한다면 가천대 영재교육원밖에 현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친구가 3학년이라고 한다면 가천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해요. 가천대 같은 경우도 학년별로 학생들을 지금 선발하고 있고요. 3학년 반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학년별로 이제 선발하고 있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도 3학년 반이 별도로 있어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3학년 반이 따로 있고 성균관대도 학년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모두 3학년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학생이 나는 4, 5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3학년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영재교육기관 어떤 영재교육기관이 몇 학년을 선발하는지를 확인하면 이런 정보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가 4학년이에요. 가천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성균관대, 서울교대, 동국대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세 개는 학년별로 선발을 해서 4학년끼리 경쟁하지만 서울교대와 동국대는 4, 5학년이 함께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할 때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5학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진대 영재교육원을 또 함께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대진대 같은 경우는 종종 미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멀죠.
그리고 아직까지 내년 선발 요강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발 요강이 조금 늦게 발표되는 그런 어, 영재교육 기관인데 보통은 이제 거리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 친구들보다는 뭐 경기도 지역에 있는 뭐 남양주라든지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또 지원을 해서 잘 다니고 있고, 예, 저도 매년 한두 명씩 이렇게 데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재교육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거리가 멀어서 막 엄청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6학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대 연세대 영재교육원이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서울교대, 가천대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생들 선발하지 않고 6학년 성균관대도 6학년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준이 현재 기준입니다. 이 학년 기준은 2024년 기준이에요. 현재 지원 일자 기준. 학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6학년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중등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서울대 연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만 뽑는다? 라는 얘기는 영재교육원에서 중등과정만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6학년 지원 가능한 거 아닐까요? 바뀐 걸로 알아요. 제가 바로 확인해 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모집 요강이 올해 모집 요강이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저도 그렇게 확인을 알고 있었는데 올해 모집 요강에서 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년이 바뀌었어요. 현재 5학년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성대 6학년 지원 불가. 확실히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공개한 모집 요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네. 네, 확실히 6학년 지원 불가능하다 확인 드리면서요. 그러면 이제 영재교육기관별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지 다 결정하셨죠, 이제. 응? 후보들이라도 몇 군데 생겼죠. 그죠? 우리 친구가 어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요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설명드릴 각 영재교육기관별 정보에서 내가 해당되는 영재교육기관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마음속으로 결정하시고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선발하느냐 이런 것들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서울교대. 설교대 같은 경우는 1차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고 해서 지필평가를 보고요. 2단계 심층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하기 전에 지원서를 작성할 때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간단하고 분량도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내용일 거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고 해서 지필평가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문항수가 좀 많았어요. 뭐 12문항씩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원 분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학 지원자라든지, 과학 지원자라든지, 정보 지원자라든지, 초등과정에 이제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 상관없이 공통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가장 많았고, 각 지원 분야별의 문항이 조금씩, 한두 문제씩 이제 추가가 되는 형태였다면, 지난해부터는 문항수가 완전히 줄고, 지원 분야별로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 선발할 때 문제의 출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저도 수업할 때 학생들 구분 없이 모아서 했어요. 수학 지원자, 과학 지원자, 정보 지원자. 어차피 얘네들이 대부분 같은 문제를 풀고 지원 분야별 문제의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다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각 지원 분야별로 네 문항별로 다 수학은 수학 문항, 과학은 과학 문항, 정보는 정보 문항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보 문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 이산수학이나 뭐 그다음에 문제 해결, 뭐 언플러그드 컴퓨팅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 이산수학이나 뭐 그런 내용, 컴퓨팅 사고력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정보 지원한다. 그다음에 서울고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친구가 코딩을 안 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큰 비중이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요거 시험 잘 준비해야 되니까 요거 지금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실 거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되고 있다면 뒤쪽으로 가서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추천드리면 그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심층 면접은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창의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또 작년에 응? 기억에 남는 질문들 딱 뽑아보면 너의 장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도 면접에서 물어봤다고 해요. 면접에서는 학생들의 지식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사고력, 인성적인 부분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들 보통 면접에서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다고 하니까 면접을 생각하시는 면접 나중에 이제 다들 시험 잘 봐서 면접 대상자 될 거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 떠올려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앞서서 제가 서울교대 자기소개서 별 내용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시면 100자 이내로 작성하는 거니까 뭐 한 두 줄 쓰다 보면 더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손으로 작성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원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작성할 내용 크게 없다. 이거 부담 갖지 않고 쓰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지난해 모선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요거 3번 문제, 요거 과학 문제였고요. 과학 지원자들이 받은 문제였고요. 이건 뭐 언젠가 한 번은 본 적이 있는 문제들이죠. 그죠? 그런 문제죠. 친구가 잘할 수 있는 문제고 요런 유형의 문제가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 대비 강의를 진행하는데 요거 항상 풀이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수월하게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작년에 과학 문제도 그렇고 수학 문제도 그렇고 저랑 준비했던 친구들이 풀었던 한 번씩은 풀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저는 아주 기뻤다라고 하는 거. 서울교대 추천서 필요하죠. 영재교육은 지원하는데 뭐 어느 영재교육기관이 됐든 추천서는 다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직접 접속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이제 입력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 선발문항 지필평가 항의적 문제결력 검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등장하느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해 나왔던 문제들 일단 이렇게 한 문제씩 보여드리고요. 아, 우리 친구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근데 어디 학원 보내놨고 교재 사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느낌이 다른데 라고 하시면 조금 방향을 현재 지금 당장 방향을 조금 수정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정보 지원자도 지필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지필평가 네 문제 지난해 나왔어요. 지원 분야 상관없이 네 문항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문제 이런 문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일단 한 문제씩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자기소개서 이제 크게 부담 없이 작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특강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작성해서 저한테 수강하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은 무료로 해드리니까 뭐 이렇게 조로 활용을 하십니다. 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필평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지금은 동영상 특강 해갖고 강의 영상이랑 교재랑 보내드리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건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부터 에듀포인트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수학 지원자 같은 경우는 토요일 3시부터 5시, 그 다음에 과학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일요일 4시부터 6시. 맞나요? 원장님? 이렇게, 진행하기로 일단은,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과학은 제가 강의 진행할 거고요. 수학은 저희 수학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수업을 들으신다. 요때 일정이 진행될 거다. 이번 주 주말, 돌아오는 주말이죠. 9월 1일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요때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요때 진행하고, 만약에 이미 다른 일정들이 있다, 스케줄이 바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동영상 특강 진행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 지금 줌이나 녹화 이게 녹화된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내드리는 게 제가 이미 강의를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강의 영상이랑 그다음에 교재를 보내드리는 거.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보내드리고 교재는 택배로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이 이거고 줌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해마다 또 대비 강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일정이 정해진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문자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재 포함한 내용이에요. 교재비 다 포함됐어요. 네, 교재 포함해서 요 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면접 대비한다. 이제 시험 잘 봐가지고 면접 대상자가 된다면 심층 면접 기출문제 풀이 강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의 녹화 영상을 이미 제작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랑 그다음에 교재랑 둘 다 이제 메일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 같은 경우는 6학년 대상 없어요. 6학년 대상은 따로 제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6학년 중등 과정은 따로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면접 대비 심층 면접, 기출 문제 풀이, 온라인 실전 모의 면접 이렇게 있는데 매번 나왔던 문제들 제가 풀이한 영상 교재 보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모의 면접 해갖고 이제 줌으로 저랑 1대1로 모의 면접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나중에 면접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예, 다운 받아서 보시는 거예요. 녹화된 파일을 그냥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다운 받아가지고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예, 10번, 100번 계속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심층 면접 대비 방법까지.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면 자기소개서 있고요. 그죠? 지필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면접 진행하게 되죠. 이런 단계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자기소개서 대비 방법, 지필평가 대비 방법, 면접 대비 방법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선발 방법과 대비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기출문제도 한 번씩 확인해 보셨고 자기소개서 양식도 보셨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다른 영재교육기관들도 제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재교육기관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에요. 여기서는 1차 전형 온라인 과제평가 진행되고요. 합격한 친구들은 심층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자기소개서 입력하고요. 온라인 과제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온라인 과제평가가 진행된 게 지금 4년째, 올해도 이제 올해 선발이 4년째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첫 해는 4주차로 진행됐고 그 다음에는 5주차로 온라인 과제평가가 진행됐어요. 온라인 과제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를 해결해 제출하면 그 제출한 내용을 평가받는 그런 평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의 어떤 과제 집착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다음에 그들이 한 강의를 얼마만큼 주의 깊게 잘 듣느냐,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매년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라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면접에서는 어떻게 창의 인성 면접 어떻게 할 것이냐, 상황을 주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자기소개서에 나온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이제 본인이 사용한 소프트웨어 중에 인상 깊었던 거 이런 거 묻고 있거든요. 예,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던 이유, 이 사실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아까 서울교대와 마찬가지로 창의 인성 면접, 뭐 지원 동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도 질문을 받았었어요. 자, 온라인 과제평가. 음, 이제 바뀌었나요? 2025년부터 300자 이내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300자 이내라고 나왔어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바로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 말씀이시죠?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아니에요. 지금 100자, 제가 알려드린 이게 맞아요. 아, 서울교대요? 아, 위쪽,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잠깐만 볼게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제가 올해 자기소개서 양식을 아직 확보를 못했어요. 어디 올라왔나요? 아, 내용도 달라요? 이거 그러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작년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직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양식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확보를 못했어요. 어, 요거는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네요. 네, 요 내용이 바뀌었다고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량도 늘어났고 내용도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거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어려워졌으니까 제 자기소개서 특강을 또 더 들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요 같은 경우는 그 서울교대 자기소개서 양식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블로그 혹은 카페에다가 양식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참고하셔서 하셔도 되고, 굳이 제가 올려드리지 않더라도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가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 이따가 끝나고 혹시 시간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양식이 변경되었다. 하는 거. 여기 나오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양식은 요거 맞다. 이런 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어떤 분이 보내주시네요. 확인됩니까? 이거 화면 바로 그대로 공유될 것 같은데. 300자 동기, 책, 그 다음에 해결한 경험, 30년 후에, 문항들은 크게, 특별한 문항들은 아니네요. 일반적인 문항. 그죠? 화면 보이시죠? 까맣게 해서 지금 자기소개서 보일 텐데, 해결한 경험이 없으면요. 경험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자기소개서 변경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동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경험, 그 다음에 질문이라든지, 자신이 장래 희망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거. 도서 같은 경우는 꼭 지원 분야에 관련된 도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도서면 될 거거든요. 이게 그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이 그럴 수 있잖아요. 면접에서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본인이 직접 읽은 내용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내용이면 그때 가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했을 때, 자기소개 작성할 때 이런 내용들이 아마 거짓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보내주셨네요. 자기소개서 추천 양식을 올립니다. 최근에 올랐나 봐요. 어, 최근에 올라온 걸로 하죠. 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정보 분야 도서가 찾기 너무 힘들어요. 정보 분야 도서가 왜 찾기가 힘들까요? 많이 있을 텐데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분야 도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굳이 같은 분야의 책이 아니어도 괜찮고, 지원 분야가 수학이다, 지원 분야가 정보다, 지원 분야가 과학이다, 관련 분야가 된 관련 분야가, 그러니까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재면 책이면 더 좋겠지만, 그 책을 직접 읽었느냐, 어떤 내용을 느꼈느냐, 이런 것들이 더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관련 분야, 지원 분야와 관련된 도서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친구와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대신 그 책의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이러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험을 했거나 탐구를 했거나 문제 해결했거나 책을 읽고 뭔가 더 찾아봤거나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싶은 탐구에 관한 내용, 요거는 이제 장래 희망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따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그죠? 우리 실시간으로 설명회에 참여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따가 작성하는 방법, 요령들 요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렇게 된다. 온라인 과제 평가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등장했느냐, 이렇게 프로그래밍, 그래프, 데이터, 통계와 그래프, 프로그래밍 이런 주제들이 등장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하는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그런 블록 코딩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뭐라고 하죠? 텍스트 코딩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그 내용들이 엄청 어렵거나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과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강의도 주어지고 그 강의를 보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항상 물어보시는데 우리 친구가 코딩 경험이 없는데 이거 가능할 거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나 데이터, 통계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주어진 내용들을 잘 분석하면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해마다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그런 주차도 있고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하는 주차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것도 혹시 이따가 끝나고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어떤 내용 나왔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거 마찬가지 자기소개서 대비 강의 있으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 받으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요거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과제 평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년별로 2명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학년별로 마감이 된 학년이 있어서 만약에 지원하고 싶다, 같이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먼저 한번 연락을 주세요. 신청 가능한지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됐다. 아까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 기출문제풀이, 온라인 실전 모의 면접, 줌으로 이제 모의 면접 해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어떻게 준비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대비 방법인데요. 1차 전형으로 이제 창의적 문제개발 검사. 요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죠. 그리고 따로 제출할 수 있는 따로 제출할 1차 전형에서 미리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가서 시험 보면 되거든요. 가서 시험 보고 합격하면 그때 이제 서류랑 면접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바로 가서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하면 되는 그런 영재교육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예전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진행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따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영재교육기관보다 조금 뭐라 할까요? 좀 글쓰기 글로써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잘 나오고요. 문제의 난이도도 뭐 낮지 않은 편이에요. 높은 편. 선행이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음, 검사 유형이고요. 심층 면접 가면은 이제 면접 대상자만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 서류가 이제 자기소개서랑 탐구활동 산출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인데요. 자기소개서 양식,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출서류 양식이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최신 양식이 맞습니다. 어, 또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 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필평가 대비해서는 제가 만든 교재, 이거 수학 교재는 제가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안쌤영재교육연구소에서 만든 교재고요. 이렇게 해서 수학, 과학, 정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정보 교재를 빼먹었네요. 음. 수학, 과학 교재가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원 분야가 이제 수학, 과학, 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원 분야별로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지원했다, 수학 교재, 과학을 지원했다, 과학 교재, 정보를 지원했다, 정보 교재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다른 분야의 문제들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참고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제출하는 서류가 자기소개서랑 그다음에 뭐 탐구활동 산출물, 창의적 탐구 증빙 자료 이런 것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산출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유지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함께 준비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거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시작할 때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고 합격한 친구만 이게 서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컨설팅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요때 컨설팅을 하는데 이 발표 나고 1차 발표가 난 다음에 이 서류를 제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그러니까 그거 고려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어, 신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서류를 준비하실 때 그런 스케줄을 고려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좋겠다. 합격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 대비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이게 일단 면접 대상자가 됐다는 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그 1차 평가로 그 합격자의 1.5배수 혹은 2배수 정도를 선발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거니까. 그런데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는 거는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뭔가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거나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왜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뭐 자기가 제출했던 서류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거나.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잖아요. 자기소개서 있거든요, 여기. 자기소개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교대도 이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져 있을 텐데, 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면접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과 면접에서 내가 답한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도 자기가 썼고 면접에서도 진실을 얘기한다고 평가를 받을 거죠. 근데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면접 가서 딴소리를 해요. 그럼 이 친구는 어, 좋은 결과가 없겠죠. 그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어떤 팁을 드리냐면, 자, 제출한 서류를 준비하실 때, 자기소개서라든지 산출물을 준비하실 때, 함정을 파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읽거나 이 탐구활동 산출물을 보면,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게. 이거 궁금한데, 이걸 보면 이 질문을 꼭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에서 그 친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함정을 파고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해 가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는 내가 어떤 질문을 받을지도 대략 예상이 되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잘 준비해 갔으니까 면접을 다른 친구들보다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내용, 방법적인 부분들, 좀 큰 그림을 그리고 학생들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부모님들께서 어려우시다면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 친구들의 서류라든지 면접을 준비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네,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요때부터 면접까지 길게 보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어려우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영재교육기관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랑 지원할 수 있는 학년, 그 다음에 선발 방법 굉장히 유사한데, 1차 영재성 검사 및 창의성 검사를 보거든요. 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 열심히 하고 있는 KMO 준비하고 있는 올림피아도 준비하고 있는 녀석들 지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도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 복귀해서 막 강의 진행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관심이 좀 줄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전에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어떤 몇 학년 때 어느 영재교육을 가고 어느 영재교육 가서 이렇게 막 그런 그 아시죠? 예? 그런 그 순서가 있었어요. 그중에 연대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또 중등 과정만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지원자 관심이 없는 상태인지 제가 예전만큼 이제 어, 인기가 없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참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복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 음. 면접 대상자, 그러니까 여기 해서 합격하면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되는데 그때 자기소개서만 제출합니다. 여기도 이제 기타 서류라고 해가지고 산출물을 제출했었는데 지원 범위가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기타 서류에 관한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제출했던 기타 서류가 없어졌으니 자기소개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여기도 그냥 바로 가서 시험만 보고 합격하면 서류 제출, 면접 끝. 요런 어떤 긴 준비 없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영재교육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기소개서의 질문, 문항은 이런 문항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봤던 자기소개서 문항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자신의 능력,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했던 뭐 문제들에 대한 경험, 탐구 경험, 그 다음에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일, 뭐 하고 싶은 탐구, 장래 희망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이런 자기소개서 될 거고요.
시험 관련해서, 지필평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강의랑 같은 강의인데, 이런 강의에 교재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기소개서 대비 특강 있으니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기타 서류가 빠졌어요. 근데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굳이 연대 같은 경우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만 작성하면 되니까 요걸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준비하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기소개서 특강으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준비 잘해서 면접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 같이 활용하셔서 합격률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인데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자, 학년별로 선발하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이 있고 관찰 추천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 관찰 추천 전형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초등, 초등 심화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마 일이 붙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초등 심화 과정에 2학년부터 5학년, 현재 학년 기준이에요.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2학년은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일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이거는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없는 친구들, 관찰 추천 전형은 있는 친구들. 브릿지 전형 한 친구들 관찰 추천 전형으로 뽑고요. 예, 뽑는다는 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는 이제 일반 전형 2학년이니까 영재 교육을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이 되니까 영재 교육 이수하지 않은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해서 따로 트랙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같이 평가해서 선발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 요만큼만 모집 요강이 나왔어요. 요만큼만. 그리고 중등 심화 같은 경우도 모집 요강이 안 나왔어요. 그죠? 혹시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셨을 텐데 중등 심화 같은 경우도 아직 모집 요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학년 일반 전형도 이번에도 모집을 할 거다. 중등 심화 과정도 모집을 할 거다. 근데 그 모집 요강이 조금 늦어진다. 9월 중에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뭐 근데 그죠? 저는 그렇게 통화를 해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지만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잘못된 정보를 주셨다면 그건 끔찍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난해와 선발하는 뭐 학년이나 방법이나 뭐 트랙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일반 전형과 중등심화 과정에 대한 모집 요강은 곧 발표가 될 거다. 현재는 초등심화 관찰 추천 전형만 지금 여기가 요 부분만 발표가 된 상황이에요. 관찰 추천 전형은 영재교육원 이수 경력이 있는 친구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있는 친구들 혹은 브릿지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요강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집 요강이 확실해질 테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1차 서류지원서 산출물 요약서라고 하는 했던 탐구를 요약한 2페이지짜리 산출물을 제출합니다. 이걸로 1차 평가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2차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층 면접 때는 제출한 산출물 요약서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에 관찰할 수 있는 과학적인 현상들 아니면 어떤 뭐 실험 결과들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지식을 평가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건데 1차 평가에서 산출물 요약서가 있죠. 여기에 이제 본인이 했던 탐구 를 요약한 건데 요거에 관해 요거가 이제 요게 1차 평가 자료가 되니까 요거 잘 준비하셔서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산출물 요약서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어떤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고 그냥 하얀색 박스가 있는데 요거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제가 또 같이 작성해 드리는 그런 거 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자기소개서가 없었는데 해마다 지원서에 자기소개서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당했어요. 이게 당했다고 하는 게 자기소개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가 있었던
했어 해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막 작년에 준비했더니 또 자기소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작년에 없었다. 근데 뭐 준비하고 싶다고 하면 준비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면접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같이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도 면접 대비상이 똑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혹시 가천대 영재교육원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드릴게요. 그다음에 올해 새롭게 이제 선발하기 시작한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가 올해 서울, 경기, 인천 친구들 모두 지원할 수 있게 이 지원 범위가 확대됐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동국대학교 영재교육원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운영도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중등 트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약간 가천대처럼 잘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발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네, 선발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단계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개력 검사라고 해서 서류 연구활동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창의적 문제개력 검사도 봐야 돼요. 요거 산출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지필평가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다 잘 준비하셔야겠죠. 연구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5페이지 정도에 작년까지는 특별히 양식이 없었는데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올해는 대략적인 양식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고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항수가 많지는 않아요. 해마다 2문항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가서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물 제출하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영재교육기관보다 이 학생을 평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지원서를 받아서 늦게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심층 면접 같은 경우도 지필 면접으로 심층 면접에서 또 두 문제 풀어요. 문제 풀고 그 문제는 뭐 수학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안 나와요. 여기서는. 이런 것들 하고요. 예, 그 동국대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면 이제 융합과정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초등 융합과정, 이렇게 해서 뭐 몇 학년 과정, 그래서 초등 과정은 융합과정으로 선발을 하고, 중등 과정은 이제 지원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뭐, 물화생지, 그 다음에 뭐 의생명공학, 정보,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초등학생이다, 현재 초등학교다, 내년에도 초등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융합과정으로 지원하시게 될 거고, 중등과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원 분야가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발이 진행됩니다. 다른 기관보다 이제 뭐죠? 길다. 근데 여기 산출물이 있죠? 산출물. 연구활동 보고 제출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봤었을 때 가천대도 이제 선발할 때 오고 있었잖아요. 개인 산출물 요약서. 그래서 중복 지원 가능하니까 산출물 하나 만들어서 가천대 지원, 동국대 지원. 동국대는 가서 시험도 같이 보기. 이런 식으로 중복 하시면 돼요. 여기도 지필평가가 있으니까, 나 서울교대 준비하는데, 그럼 서울교대 어차피 지필평가 공부했으니까, 동국대도 한번 도전? 산출물이 있네? 아, 부담스럽다.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의 흐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산출물이 있다면은, 뭐, 동국대 가천대에 기본 넣으시고, 지필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기 동국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확인을 드리고요. 뭐 동국대 영재교육 운영도 잘 되고 있고 학생들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뽑습니다. 초등 융합과정 같은 경우는 초등 융합분야 같은 경우는 뭐 학생도 많이 뽑아요. 지원 분야가 나뉘는데 경쟁률이 높고 낮은 곳이 있을까요? 해마다 다른가요? 보통 경쟁률 같은 경우는 보통 수학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지구과학, 생물 쪽이 제일 낮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중등 과정은 지금 지원 분야가 다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선행을 수학부터 뽑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동국대뿐만 아니라 다른 영재교육기관도 지원 분야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수학, 물리가 높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원 분야가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음.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지난해에 시간 측정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한옥의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두 문제 나왔는데 여기 두 문제 다 공개하면 애매하잖아요. 심층 면접에서도 두 문제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문제 유형만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해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매년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입시 컨설팅 해가지고 같이 연구활동 보고서도 만들고 있고 이 친구들 데리고 면접도 진행하고 있고 계속 해마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예,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5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요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친구가 내가 어떤 탐구한 산출물이 있어요. 학원에서 뭐 만들었어. 학원에서 산출물 특강을 들었어. 아니면 어디 뭐 캠프 같은 데 가서 뭔가 했어요. 응? 근데 이게 연구활동 보고서로 가치가 있을 것이냐, 이거 이렇게 내도 될 것이냐, 라고 평가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랑 같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제가 예상 문제도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해 보면서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문제 유형을 익혀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문제 유형을 다른 교재에 찾아서 또 준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하겠죠.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 거냐면 그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 준비를 꾸준히 못했대요. 영재교육원 준비가 안 돼 있대요. 근데 지원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반대로 영재교육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확실히 합격할까요? 어,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먼저 영재교육원 대비를 1년 내내 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나는 올해 목표가 영재교육원이야. 난 1년 내내 영재교육원을 목표로 뭔가를 하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없죠. 딴 거 하잖아요. 선행하고 뭐 대회 준비하고 뭐 학교 수업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영재교육 시즌 되면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재교육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거는 학생들이 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케줄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누구와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영재교육원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를 준비해요. 그럼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학원에다가 문의하고 뭐 어디다가 문의해요. 그러면 막 교재 뭐 강의 막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근데 강의 교재를 추천할 때 그 추천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고 사실은 저는 혼자 일하는 편이 이게 결국 그 따지고 보면 저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은 되어 있지만 다 각자예요. 개별. 저는 제 수업 그냥 거기서 할 뿐이고 제 책을 그냥 거기서 냈을 뿐이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익적인 관계가 엮여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무슨 원장님이에요. 아니면은 뭐 교재를 판매하는 뭐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준비하는데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가 팔고 있는 교재를 추천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전혀 관계없지만 이 학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의 얘기보다 좋다 나쁘다의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따라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원장 어떤 뭐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게 싫어서 저는 지금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의적 문제개혁 검사 앞에 서울교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교재를 봐야 됩니까?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막 안내를 받아요.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친구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한번 펼쳐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떤 볼륨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구성으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 보고 이거랑 비슷한 걸 이제 찾아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공부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를 대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알고 그거와 유사한 문제를 찾아가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나?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청 면접 대상자가 됐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면접에서도 지필처럼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 문제 제가 모아놓은 거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 진행해서 실제 면접 저랑 진행해 보면 이 모의 면접 저랑 진행하는 친구들이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저랑 만나서 이제 실제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는 친구들이 어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을 합니다. 이거는 제 자랑이기도 한데 실제 저랑 이제 모의 면접을 해본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신청 면접 대상자가 됐는데 떨어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저랑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네, 예, 같이 하면은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난다. 그래서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영재교육원이죠. 여기는 이제 인문사회영재교육원이라고 이제 이름은 달아놨는데 결국 뭐 과학영재교육원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냥 양의 탈을 쓴 늑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성균관대 1차는 학생 기록물 평가라고 해서 자기소개서랑 창의적 문제 해결력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자기소개서에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 경험을 쓰세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런 식의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산출물로 자기소개서로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2차로 단면 평가 심층 면접을 합니다. 면접 가서는 이제 압박 면접을 진행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고, 그래서 왜 그랬지?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 그렇게 됐다면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 면접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론 면접 같이 진행을 했던 것도 있어요. 토론, 학생들 여러 명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각자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면접의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에세이 작성이 있는데 이 에세이 작성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그런 내용 자기 인성 관련된 창의 인성 면접 질문이냐 그런 건 아니고 과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작성해요. 예를 들면은 뭐 우주에다가 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뭐 이렇게 어, 자료 주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간단한 글로 쓰는 이런 형태로 예,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학생 기록물 평가, 산출물과 자기소개서 1차 평가, 2차 평가, 다면 평가, 면접에서는 이런 내용이 진행된다. 자기소개서 양식은 그렇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지적 호기심 활동, 리더십 팔로우십,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추가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해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을 제출해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탐구 경험이 있는데 이게 여기 내도 될 것이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제 안쌤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있네. 이런 거 있죠.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도 있고 아까 여기 보면은 동국대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연구활동 보고서 있거든요. 이 산출물 5페이지짜리인데 여기에다가 여러 개를 넣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니까 5페이지에다가 어떤 탐구도 넣고 뭐 1번 탐구 넣고 2번 탐구 넣고 3번 탐구 넣고 이런 식의 구성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고 해도 이건 좋은 결과 안 나오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학생 기록물 평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작성할 때 뭐 제한이 있을 겁니다. 자기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근데 거기에 어떤 산출물을 제출할 때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 실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학원 가서 이거 산출물 특강 들었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아, 아까운데 다 넣자.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직접 결정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런 자기소개서 특강이라든지 컨설팅 프로그램 활용해서 확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나 재학생의 만족도가 궁금합니다. 재학생의 만족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저랑 수업 준비해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또 지원할 때까지는 연락 없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올해 합격하고 내년에 다시 시험 볼 때까지 따로 소통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어때 영재교육은 괜찮았니? 라고 이렇게 전 잘 묻지 않습니다. 근데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네, 소소한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있어요. 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 자료 공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학년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핵심적인 주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제가 아까 이거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말씀드린 게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인데 가보면은 저기죠. 가보면 뭐 미세먼지 연구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라는 말에 너무 속지는 마시고요. 네, 성균관대는 1차 지필 없고 산출물이랑 자소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대 동국대 1차 시험 날짜가 같네요. 예, 둘 중에 한 군데만 가셔야 돼요. 학생 수준에 맞게 지원하세요. 서울대 동국대라고 하면은 지금 뭐 현재 6학년 혹은 중학생일 텐데, 보자. 합격 확률은 같은 수준이라면 합격 확률은 동국대가 더 높지 않을까요?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미리 산출물을 제출해서 1차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서울대는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맞게. 그러니까 내가 산출물이 1차 통과할 만큼 서울대도 어차피 산출물을 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산출물이 1차 통과하는데 도움 될 것이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산출물이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동국대. 산출물 좀 약한데 서울대. 이렇게요. 그다음에 학생이 선행이 많이 돼 있다. 서울대. 선행이 많이 되어 있어도 뭐 동국대도 유리하긴 한데 좀 선행이 약하다. 동국대. 그다음에 지원 분야가 확실하다. 동국대.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균관대랑 서울교대랑 둘 다 지원 가능합니다.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된다면 이렇게 또 준비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 잘 기억하셨다가 지금 아직 면접까지는 멀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면접 때 면접 어떻게 준비하지? 분명히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같이 이제 준비하시는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괜찮지만 마땅히 도움받으실 데가 없다, 어렵다. 좀 변화를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 저랑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각 영재 교육기관별로 선발하는 방법이라든지 대비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 제가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회와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